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과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20%, 경기도는 23%,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 시가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회계사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취득해서부터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다양한 세금들로 점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갖고 있기만 하셔도 보유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 보유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재산세는 아무리 작은 부동산을 갖고 계셔도 다 내야 되는 게 이제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계신데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내 주택 토지를 다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오는 그런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임대를 하실 때 소득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시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팔 때 내는 시점의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양도소득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을 해주면, 증여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녀한테 주게 되면 그걸 증여세라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서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그건 상속세라고 해서 따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취득해서부터 보유하고 팔 때까지 정말 다양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시기 전에는 이런 세금들이 정확히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좀 미리 알고 매도나 취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세금들이 각각 과세되는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과세의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각각의 세금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금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크게 나눠보면은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과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거나 팔 때는 내가 얼마에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사거나 팔 때 내는 세금,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물어야겠죠. 특히 보유세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내가 거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매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특정한 기준을 이제 정부에서 매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에서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서는 내가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부동산 종류별로 좀 다른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주택 외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제 4% 정도 취득세를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돼서 조금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요. 내가 만약에 1주택자다 그러면 금액대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치면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의 취득세예요.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9억이 넘어가는 고가 부동산들은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이런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작년에 8월 10일자로 이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는 이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집은 1에서 3%로 종전처럼 세금을 내지만 조정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신다면 8%의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조정지역의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로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이 약간씩 세금이 다른데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보다 한 채씩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집까지는 비조정지역에서는 1에서 3%를 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집부터 8%, 그리고 네 번째 집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작년 대비 19% 정도 인상이 됐고요.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20%, 경기도는 23%,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시가가 많이 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한 3% 정도씩 현실화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70% 정도의 공시가격을 반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점점점 늘려서 2030년까지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해서 시세가 안 올라도 현실화율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거죠. 이 오른 공시가격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곱하기 60%를 한 거를 과세 표준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공시가격은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9일 날짜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이 있어요. 매년 6월 1일자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그 한 해 거를 몽땅 물리는 구조입니다. 올라간 공시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라고 하시면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죠. 매수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게 그해 재산세, 종부세를 안 내실 수 있으니까 절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매매 사례가 있는 부동산들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옆동, 옆호수 거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토지,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주변에 거래 사례가 있어도 내 거와 유사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를 하시면 그 전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증여세 면에선 좀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증여를 할 때 아파트는 주변에 거래된 사례로 상속증여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증여세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게 돼 있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4월 29일 날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4월 28일까지 증여를 하시면 취득세는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이런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